안녕하세요. 네, 2차 관세법 강의를 맡게 된 박승찬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2차 관세법의 특징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2차 과목이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관세법이 1교시죠. 이제 저희 시험이 거의 6시간 넘게 이루어지는 것만큼 이제 관세법 1교시를 얼마큼 잘 하고 넘어가느냐가 전체적인 시험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관세법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관세법의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은 법, 령, 시행 규칙, 고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법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제정이 되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이런 시행령,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령으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아래 부분은 이제 고시를 통해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범위는 고시를 제외한 법, 령, 시행규칙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고시는 제외가 됩니다. 이제 고시를 쉽게 말씀드리면 법문을 보다 보면 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 그거는 고시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업무는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시험을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법, 령, 시행규칙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세법은 1차 과목이자 2차 과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1차는 다 보셨을까요? 안 보셨나요? 그럼 아예 처음이신 분. 관세법은 이제 1차에도 포함된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험생분들께서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시는 과목이에요. 뭐 HS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 범위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2차 관세법은 1차 관세법과는 뭐 전혀 다른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는 동일하지만 공부 방법이 아주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1차 같은 경우는 틀린 것을 찾아내거나 맞는 것을 골라내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보다는 특정 부분에 대한 뭐 암기,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2차는 반대입니다. 특정한 토픽이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만 득점이 되기 때문에 공부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2차에도 1차처럼 단순 암기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합격선에 이르기에는 당연히 부족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관세법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세법은 약 330개 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행령은 288개, 규칙은 86개에서 총 644개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1조에 2, 1조에 3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뭐 한 700개 조문에 육박을 합니다.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 단순히 암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2차에 따른 공부 방법이 따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뭐 수취하기는 어렵겠지만 난이도만 두고 보면 1차보다는 2차가 한 80% 이상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1차 과목은 틀린 것을 골라내는 데 그치기 때문에 숫자나 단서 조항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내용을 기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 못지않게 본문에 대한 이해와 서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 령, 시행규칙이 뭐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뭐 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뭐 과언이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법 못지않게 령이나 시행규칙이 중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공부 역시 필요하다고 볼 겁니다. 그렇다면 2차 관세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가가 이제 키가 될 텐데요. 1차처럼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단순 암기라는 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는 먼저 관세법 자체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며 관세법이 왜 제정되어 있고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세법 자체가 장, 절, 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한 구분이 왜 이루어져 있고 구분이 왜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배경적인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후에 각 조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뼈대를 먼저 만들고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체 모형을 만든다고 하면 먼저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이후에 살과 근육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팔 따로 다리 따로 몸통 따로 해서 나중에 합치는 방식으로는 이 방대한 양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할 것이고요. 전체적인 이해가 되면 조분에 대한 세부적인 암기는 수월하게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저희같이 자격사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이제 출제 경향을 좀 잘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례로 2023년도 전년도에 관세법 문제가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세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제척사유 5가지, 해임사유 5가지를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사항 5가지는 10점짜리 문제였는데 그냥 5가지를 쓰면 각 2점씩에서 10점을 득점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이후에 말씀드린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제척사유 5가지, 해임사유 5가지는 각 1점씩 해서 총 10점을 득점하는 식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의 특징이 굉장히 객관적인 답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면 득점이 되고 쓰지 못하면 득점이 당연히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굉장히 변별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시험 문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쓰는 거를 못 쓰면 그만큼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시겠지만 1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에 그게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논하시오,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들도 사실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문제로 바뀐 거는 어떻게 보면 채점하시는 분들은 채점하기가 편해졌고요. 수험생 분들은 내가 떨어지고 합격하고 합격과 불합격을 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찾는데 훨씬 더 쉬워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환특법, 전년도 환특법 문제로 담보 제공 절차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세부 목차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거는 세부 목차를 암기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세부 목차를 많이 주어지는 기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목차를 암기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목차 암기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목차를 알지 못하면 해당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목차를 암기한다는 거는 해당 내용의 뼈대를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부 목차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세부 목차에 대한 암기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문 암기랑 목차 암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관세법도 암기 과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합격에 이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암기로 귀결되겠죠. 이제 암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휘발성이 강한 시험에 있어서 이거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기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커리큘럼이 5월부터 해서 총 4가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할 때 1회독 한번 하시고 복습으로 1회독 한번 하시면 총 이제 8회 정도 회독수가 가능하게 되고요. 요 회독수를 잘 채우시게 되면 1월부터 본격적인 모의고사를 임함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 시험에 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독수를 늘리는 방법, 제가 방금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단권화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 역시 이제 각자 개인의 단권화를 만드는데 귀결이 될 거고요. 단순 암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활자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활자가 놓여져 있는 그 문장 그리고 그 페이지를 이미지화해서 그림처럼 사진 찍듯이 암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남이 만들어준 교재를 가지고서는 그런 시각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거나 나만의 교재를 만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학원에서 하는 역할은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시간 전략을 하는데 도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압축 강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저도 최대한 단권화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만든 교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단권화는 필수다라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2차 관세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기본 강의 OT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찾아보시고 하셨겠지만 2차 과목은 강의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시작은 아마 마음가짐일 것 같고요. 많은 합격생들이 다들 열심히 합니다. 수험생들이. 근데 결국에 이제 그 차이는 누가 더 절실하게 준비하냐, 누가 이제 어떠한 동기부여를 갖고 준비를 하냐 차이로 저는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시작부터 달리는 거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기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남보다 반걸음만 더 나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합격선에 이르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신만의 이제 공부 계획도 잘 세우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한 해에 90명이 합격을 하면 90명의 공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부 방법이 어떻다, 비법이 어떻다 이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이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시험을 대비할 때 본인만의 체득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하면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수험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요 지루한 시간을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리프레시도 하고 파이팅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갖고 실제 수험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